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은 전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자유무역 국가인 미국이 자유무역과 거리를 두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죠. 관세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출국 입장에서는 외국 시장에 물건이 덜 팔리게 되어 불리하고,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국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좁아지겠죠. 어쨌든 관세는 가격으로 수입품을 견제하는 제도이며, 쿼터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함으로써 수입품을 견제하는 제도입니다. 자유무역 체제가 시작되기 전 세계는 관세와 쿼터제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트렌드였습니다. 현재에도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국가는 여전히 관세와 쿼터제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나라 게임 회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노력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거부하여 국내 게임 업계는 좌절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돈을 벌고 싶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각종 핑계를 대며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품을 통제하여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자유무역 체제에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로 자유무역 체제는 우리의 당연한 상식으로 여깁니다. 경제학에서도 자유무역은 궁극적으로 수입국, 수출국 모두가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유무역 체제의 뿌리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서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어떤 재화가 비록 상대국의 것에 비해 뒤처지더라도 생산의 기회위험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인 우위를 지닐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한 국가의 모든 재화가 상대국보다 절대 우위에 있더라도 상호 무역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좋아 등산복 한 벌을 만드는데 3시간, 스마트폰을 한 개 만드는데 10시간이 걸립니다. 반면 기술이 좋지 않은 베트남은 등산복 한 벌을 만드는데 6시간, 스마트폰 한 대를 만드는 데는 100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이 등산복이든 스마트폰이든 모두 빠르게 잘 만들기 때문에 베트남의 물건은 경쟁력이 없어 무역으로 이익을 못 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는 것이죠. 등산복의 경우 한국이 베트남보다 2배 잘 만들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한국이 베트남보다 10배 잘 만듭니다. 이럴 때 한국은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베트남은 등산복에만 특화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임금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임금을 감안한 상대적 생산성을 고려해도 비교 우위론은 성립합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의 신봉자로서 무역장벽을 세워 보호무역을 고수하는 나라에 대해 온갖 압력을 동원해 시장을 열도록 했습니다. 비교 우위론은 주류 경제학에서 절대적 진리였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갑자기 자유무역 체제를 거스르는 보호무역을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도입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는 금융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고정환율 제도를 실시하여 각 나라 간의 환율을 안정시킨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솔선수범하여 미국 시장을 개방합니다. 그 전까지의 세계는 자국 시장은 굳게 닫은 채 타국 시장은 활짝 열기 위한 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물품을 팔게 해달라고 이웃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물리적 힘도 쓰게 됩니다. 옆 나라에 물건을 팔게 되어 시장이 커지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돈을 벌고 직원들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는 자국 시장은 굳게 닫은 채 이웃 나라 시장은 개방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미국은 스스로 시장을 개방하고 심지어 세계의 모든 무역들을 세계 최강 미 해군을 통해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독일과 일본에게도 이 무역체제에 동참하라고 제안합니다. 자국에게 이득이 된다면, 미래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과거의 적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지정학 전략가이자 안보 전문가인 피터 자이안의 책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현재와 같은 세계 질서로 만들 수밖에 없던 한계와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왜 추축국들을 점령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과거 영국처럼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지 않은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의 인력과 자원을 쏟아부어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그런 점령지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분명 식민지들은 데모도 하고 독립하겠다고 시위도 하고 골머리 썩는 일을 벌일 것입니다. 또 식민지 정책이 각 나라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도록 만들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과거의 사실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각 나라들의 독립된 지위를 인정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힘으로써 그리고 유사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동맹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시장을 개방하였을까요? 미국이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소련에 대한 견제입니다. 소련과 맞닿아 있는 나라들을 확실한 자신의 편으로 키워서 방어막 역할로 키우는 것이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 일본, 독일 등을 식민지로 삼아 소련에 대항하는 것보다 확실한 우군으로 키우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미국 체제에 합류하면 미국은 군사력으로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은 그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동의 석유입니다. 미국은 산유국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석유를 수입해온 나라입니다. 중동의 석유 생산국으로부터 선진국으로 이어지는 수송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닷길을 미 해군이 꽉 잡고 있어야만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석유를 아메리카 대륙으로 무사히 싣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모두 사라집니다. 1990년 소련은 몰락하였으며 미국은 혁명이라 불릴 만한 기술의 발달로 셰일 오일 생산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에너지 수입에 의존했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석유 소송로를 보호해야 할 큰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1944년 시작된 브레튼우즈 체제의 자유무역 시대를 맞이하여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등은 수출 위주 전략을 펼쳐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자유무역 체제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해외 국가들이 싸고 질 좋은 제품들을 미국 시장에다 팔다 보니 미국은 전 세계에 상상도 못할 만큼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발행하면서 말이죠. 과거의 달러는 금과 교환 가능한 증서였지만 1971년 금태환 포기 이후 달러는 그저 미국의 신용에 의해 발행된 미국의 부채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갚아야 할 빚인 것이죠.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자유무역 체제만을 위한 독특한 경제를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부를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주력 산업을 하나씩 빼앗기니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빚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세계의 경찰 역할까지 수행하느라 미군을 유지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미국은 지금껏 전세계 국방비의 절반가량을 지출하면서 세계 각국의 교역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을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납득이 갑니다. 외국에 빼앗긴 산업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 일자리를 확보하고 안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에 대해 방위비를 청구하겠다는 것에 대해 말이죠.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위터로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 엉뚱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트럼프는 굉장히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여합니다.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터 자이안은 미국은 저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나라는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거덜난다고 말합니다. 아주 인상 깊은 말입니다. 동남아 국가들, 남미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세계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어떤 지도자가 집권하고 어떤 정책을 펼쳤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지구상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던 한국이 지금의 경제대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주도한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체제 변화에 잘 대응하여 세계적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식에만 의존하여 자유무역 체제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가 사라지니 문을 닫고 세국 정책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유무역 체제가 필요한 당사자가 미국이 아닌 한국이니만큼
더 큰 관심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거덜난다 라는 말이 너무 가혹해 보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느껴지며 계속 머릿속을 맴돌게 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